역사 속 여러 시점에서 신디 제이콥스의 목소리는 무시할 수 없는 징조들을 외치며 울려 퍼졌습니다. 2001년의 테러로 세계가 충격에 빠지기 수년 전, 그녀는 미국을 향한 위협이 국가의 방향을 바꿀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2008년 전 세계를 강타한 금융 붕괴 이전에도 그녀는 제국들을 무너뜨릴 경제적 충격을 예고했습니다. 팬데믹이 일어나기 훨씬 전부터 그녀는 전 세계적인 질병의 물결에 대해 경고하며 예언 집회에서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록들은 분명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녀의 한마디 한마디는 단순한 우연으로 넘길 수 없는 무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인류의 미래를 이해하려는 이들 사이에서 가장 신뢰받는 목소리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제 2025년의 지평선 위에서 그녀의 메시지는 한반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불안이나 지역 위기에 대한 경고가 아닙니다. 세계의 균형을 다시 그릴 수 있는 움직임을 주목하라는 부름입니다. 신디는 하나의 징조가 나타날 것이라 선언합니다. 눈에 보이고 강렬한 그 징조는 하얀 비로 알려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녀에 따르면 그것은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눈도 폭풍도 아닙니다. 그것은 집단 기억 속에 깊게 새겨질 사건이 될 것이며 새로운 인식과 되돌릴 수 없는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녀의 예언은 초자연적인 차원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미 진행 중인 사건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북한은 이례적인 규모로 군사훈련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가장 가까운 동맹국들마저도 우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중국은 전례 없는 경제 붕괴에 직면하고 있으며 공장이 멈추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며 투자자들은 더 안전한 나라를 찾아 떠나고 있습니다. 한국은 날로 격해지는 정치적 논쟁과 분열 속에서 점점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신디는 이 징조들이 고립된 현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운명을 향해 나아가며 더 큰 수수께끼의 조각들처럼 서로 맞물려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녀의 발언은 경제 지표나 군사 분석을 바탕으로 하는 전문가의 말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그녀는 분명하게 계시를 받은 자처럼 말합니다. 한반도의 시간이 도래했다는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에게 있어 2025년은 영적 세력과 권력 구조가 백주대낮에 충돌하는 분기점입니다. 그녀는 앞으로 벌어질 일이 단지 역사책이나 정치 보고서에만 기록될 사건이 아니라 수백만 명이 동시에 살아내게 될 현실이라고 단언합니다. 이 관점은 단순히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시급한 경고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신디는 하얀 비가 목격되는 그 순간 한국은 수십 년 동안 잠들어 있던 어떤 것으로부터 깨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 징조가 시간의 흐름을 이전과 이후로 나눌 만큼 강력할 것이라 강조합니다. 그 사건 이후에는 어떤 것도 이전처럼 해석되지 않을 것이며 한반도가 지리적 경계를 넘어서는 변화의 중심지가 될 운명이라는 사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녀의 경고는 단순한 거리두기의 관찰을 넘어섭니다. 신디는 각 시민, 각 가정, 각 지도자가 다가올 일들에 어떻게 반응할지를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국제 정치 전문가나 권력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녀에 따르면 이는 집단적인 경험이 될 것입니다. 그 징조는 비밀 회의실이나 기밀 문서 속에 숨겨지지 않을 것이며 하늘에 드러나 온 국민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사건들의 속도에 주목합니다. 그녀는 오랜 숙고나 끝없는 논의를 위한 시간이 없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징조들은 이미 전 세계의 눈앞에 있으며 그것들을 무시하는 것은 시급한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을 놓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한국이 단지 영향을 받는 데 그치지 않고 변화를 이끄는 주체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은 결국 같은 흐름에 휘말릴 다른 나라들에게 기준이 될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전하며 신디는 공포나 파괴만을 예고하지는 않습니다. 그녀의 어조는 경고이지만 동시에 위대한 역할에 대한 계시입니다. 그녀는 한국을 세계 혼란의 희생자로 보지 않고 새로운 질서의 주인공으로 묘사합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하얀 비는 끝이 아니라 거대한 책임과 미룰 수 없는 결정을 동반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이 예고는 두려움과 동시에 희망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녀의 수많은 예언들이 과거에 실제로 세계적 차원에서 실현되었다는 사실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2025년에 대해 말할 때 수천 명의 시선이 한반도로 쏠립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동아시아의 모든 움직임이 전 지구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자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북한은 침묵과 베일에 쌓인 차에 수년간 볼 수 없었던 규모로
군사훈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정기훈련이 아닙니다. 신디는 이것이 긴장이 극한에 달했을 때 드러날 어떤 것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지적합니다. 고립된 그 정권은 마치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밀려가고 있는 듯 행동하고 있으며 붕괴의 위험 앞에서도 멈추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동시에 중국은 현대사에서 가장 심각한 위기 중 하나를 겪고 있습니다. 한때 흔들림 없을 것처럼 보였던 경제 대국은 이제 깊은 균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문을 닫고 수백만 명의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으며 투자자들은 다른 지역에서 안전을 찾기 위해 중국을 떠나고 있습니다. 신디는 이 상황을 단순한 정치적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아시아에 세워졌던 기존 질서가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는 징조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중국이라는 체스판의 말 하나하나가 쓰러질 때마다 한반도에 다가오는 사건들이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 사이 한국에서는 혼란이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치적 논쟁은 날로 격렬해지고 내부 분열은 확대되며 불안정함이 사회 전반으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신디는 이 상황이 단순한 정당 간의 싸움이 아니라 이 지역 전체를 전례 없는 변화로 몰고 가는 동일한 흐름의 일부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한국이 지금 폭풍전의 고요 속에 있다고 말합니다. 몇 개월 안에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는 긴장감의 절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신디는 이러한 징조들을 단순한 우연의 일치로 보지 않습니다. 그녀는 이것들이 하나의 예언적 메커니즘의 톱니바퀴들이라고 주장합니다. 북한은 폭발 직전의 군사력을 상징하고 중국은 숨이 가빠지는 제국의 모습이며 한국은 그 충격이 최종적으로 맞닿을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녀에 따르면 각 나라는 자신도 모르게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 모든 것은 2025년을 무대로 삼아 준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앞으로 벌어질 일이 정치 엘리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외교의 복도에서 은밀히 논의되는 비밀도 아닙니다. 이는 국민 전체가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경험하게 될 집단적 사건이 될 것입니다. 신디는 한반도가 곧 전 세계에 이 변화의 전환점이 도래했음을 보여주는 무대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경고들 이면에는 한반도가 단순히 사건이 지나가는 통로가 아니라 새로운 세계사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된다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신디는 2025년이 한반도가 관찰자에서 주인공으로 전환되는 해라고 반복하여 강조합니다. 전 세계의 시선이 이 작은 땅에 집중될 것이며 이곳에서 일어나는 징조들이 아시아뿐만 아니라 서방 강대국들까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이 메시지에 힘을 실어주는 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그것을 전하는 사람의 과거 이력입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전에도 전 세계적 위기를 그것들이 도래하기 전에 이미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가 한반도를 가리키고 있을 때 그 말의 무게는 더욱 커집니다. 이는 단순히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과거의 예언들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이번 경고 역시 가볍게 여길 수 없다는 점을 일깨워줍니다. 신디는 또 한 번 사건들이 얼마나 빠르게 전개될지를 강조합니다. 그녀는 길고 복잡한 협상이나 논의의 여유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하늘에 하얀 빛가 나타나는 그 순간이 바로 모든 과정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징조가 될 것입니다. 한국은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하며 전 세계는 그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 영향은 한반도의 경계를 넘어 국제동맹과 세계 경제, 그리고 태평양의 지정학적 구조 전반에 걸쳐 메아리 칠 것입니다. 신디는 중국이 단순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붕괴의 초기 진동 속에 있다고 말합니다. 수세기 동안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여겨졌던 이 거대한 나라는 이제 영원히 세계 질서를 바꾸게 될 분열의 길로 들어섰다고 그녀는 선언합니다. 그녀의 비전 속에서 중국은 하나의 단일 구조로 유지되지 못합니다. 각 지역들은 생존을 위해 독자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며 베이징의 중앙 권력은 이 지역적 이해관계를 통제하지 못하게 됩니다. 신디는 중국 통합의 핵심으로 여겨졌던 군대조차도 이 균열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이 붕괴 이후 정치적 경제적 새로운 블록들이 마치 분열된 신체의 일부처럼 형성될 것이라 설명합니다. 그녀에 따르면 이 해체 과정은 아시아 전역의 경계를 흔드는 불안정성의 파도를 일으킬 것입니다. 이 시나리오의 직접적인 충격은 한반도에 떨어질 것입니다. 수십 년간 중국의 지원에 의존해온 북한은 그 기반이 사라진 채 약화된 모습으로 남게 됩니다. 신디는 중국이 무너지는 순간 평양 정권은 역사상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할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그것은 외부 세력의 공격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 어디에서도 지탱할 힘을 얻을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북측이 약해지는 동안 남한은 혼돈 속에서 스스로 일어설 책임을 떠안게 될 것이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신디 제이콥스에 따르면 바로 이 순간이 한국이 더 이상 동맹국에만 의존하거나 타국이 운명을 결정해 주기를 기다릴 수 없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는 시점이 될 것입니다. 중국의 약화는 권력의 공백을 만들어내며 그 빈자리는 오래 비워둘 수 없습니다. 이 권력의 진공 속에서 한국은 군사적 역할뿐 아니라 문화적, 영적인 리더십까지 포함한 지역적 주도권을 떠맡게 될 것입니다. 신디는 이 역할이 선택사항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그것은 시대의 흐름에 의해 요구되는 것이며 한국은 그 요구에 반드시 응답해야 합니다. 그녀는 이 시점에서 한국이 위험과 기회의 경계에 서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외부에서 밀려오는 불안정성, 국경을 넘는 난민들, 북에서 닥칠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위협들에 휘말릴 위험. 그러나 동시에 그 모든 혼란 속에서도 세계가 주목하는 모범 국가, 폭풍을 견디고 새로운 질서의 중심이 되는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신디는 한반도의 운명이 단지 정부 간 협상으로 결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한국이 이 역사적 부름에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달려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녀는 이 시점에는 중립이 설 자리가 없다고 단언합니다. 중국의 붕괴가 현실로 드러나는 순간 머뭇거릴 시간은 없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주요 동맹의 지원 없이 붕괴 직전의 상태에 들어서게 되며 한국은 즉각적으로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국가의 입장을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며 과거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수준의 책임을 떠안게 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신디는 이 순간을 첫 번째 충격, 모든 예언이 현실로 전환되는 초기 클라이맥스로 묘사합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중국의 몰락과 한반도의 불안정 속에서 새로운 세력이 서방에서 등장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녀는 미국이 한국의 운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지만 동시에 미국 자체도 커다란 변화를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녀의 비전 속에서 새로운 지도자가 부상합니다. 이 인물은 도널드 트럼프보다도 더 치밀하고 전략적이며 자신의 세계관을 강력히 밀어붙이려는 의지를 가진 인물이라고 묘사됩니다. 그러나 그녀는 트럼프의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입니다. 특히 김정은과의 만남이나 북한에 대한 압박과 같은 그의 과거 결정들은 앞으로 벌어질 사건들에 여전히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신디는 트럼프의 정치적 영적 유산이 여전히 한국 위에 흔적으로 남아있으며 이는 예언적 징조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는 한반도가 현재 겪고 있는 이 순환 구조에 들어설 수 있도록 문을 연 인물로 언급됩니다. 비록 권력을 떠났지만 그의 영향력은 여전히 살아있으며 배후에서 활동하는 그의 동맹자들을 통해 다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그녀는 확신합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이 새로운 미국 지도자를 트럼프 정신의 계승자라 부르며 그는 단순한 직감이 아닌 철저한 전략과 지식으로 통치할 것이라 말합니다. 그는 워싱턴의 모든 권력 메커니즘을 완전히 이해하고 국제동맹의 작동 원리를 꿰뚫으며 중국과 러시아의 약점을 최대한 활용해 자신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인물로 묘사됩니다. 그녀는 이 정부의 첫 번째 초점이 태평양 지역이 될 것이며 한국은 그 전략의 중심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이러한 정세 속에서 한국은 그 압박을 피할 수 없습니다. 신디는 앞으로 방위 협정들이 더욱 까다로워지고 그에 따른 부담도 배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국 군인들이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에서 작전을 수행하게 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는 한국에게 막대한 짐이 될 것이지만 동시에 국제 무대에서 주도적 위치를 확고히 할 기회가 되기도 할 것이라고 그녀는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한가운데에서 가장 기다려졌던 징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얀 비. 신디는 이것이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수백만의 눈앞에서 이 예언의 성취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결정적 순간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자연 현상이 아니라 한 민족 위에 쏟아질 부인할 수 없는 표적이며 누구도 외면하거나 무시할 수 없는 체험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모두가 보게 되고 모두가 느끼게 될 것이며 아무도 그것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얀 비가 나타난 후 신디는 북한이 격변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녀는 평양 정권이 외부의 침공이 아닌 내부의 균열과 민중의 압력에 의해 무너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수십 년간 침묵과 결핍 속에 억눌려온 국민들, 권력 내부의 군부 갈등과 파벌 싸움이 폭발하여
무너질 수 없을 것 같던 체제가 스스로 붕괴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녀의 환상 속에서 신디는 북한 땅 위로 피어오르는 검은 연기를 봅니다. 이는 은유가 아니라 실제 물리적 징조로서 묘사됩니다. 그녀는 이것이 내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가 될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길게 이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의 지원이 사라진 상태에서 이미 약화된 북한 정권은 버틸 힘이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이 충돌이 몇 주간의 격렬한 시기로 압축되어 한 나라의 미래를 결정짓는 단기적이고 강력한 대결이 될 것이라 예언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짧다고 해도 이 충돌은 극도의 위험을 동반할 것이라고 신디 제이콥스는 경고합니다. 그녀는 통제력을 잃은 지도자들이 절박한 상황에서 어떤 조치든 감행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핵 위협 지휘 체계를 벗어난 무기의 사용 가능성, 그리고 생존을 위해 국경을 넘는 수많은 인파로 인한 인도주의적 비극, 이 모든 것이 한반도 역사상 가장 민감한 시나리오로 펼쳐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한국은 역사에 남을 결정을 내려야 할 운명에 놓입니다. 신디는 북한의 붕괴가 단순한 영토적 통합의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영적, 정치적, 문화적 선택의 문이라고 선언합니다. 남한은 수십 년 동안 전혀 다른 체제 속에서 살아온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신디는 하얀 비로 인한 깨어남이 이 결정적인 순간을 대비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합니다. 국민은 통합 명확함, 그리고 용기를 갖추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이 전환기는 오히려 더 큰 혼란으로 한반도를 빠뜨릴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 정신적 준비가 이루어진다면 한국은 하나의 나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녀는 통일이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인지입니다. 그녀의 계시에서 가장 인상 깊은 점은 이 변화의 여정을 단계별로 정확하게 묘사한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는 남한을 깨어나게 할 초자연적 표적, 하얀 비, 그 다음은 내부 갈등과 구조적 붕괴로 인한 북한의 몰락, 그리고 마지막은 통일로 가는 길의 개방. 각각의 단계는 시계의 톱니바퀴처럼 서로 맞물려 있으며 하나의 예언적 구조 안에서 움직입니다. 신디는 통일이 한반도의 최대 도전이자 최고의 승리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수십 년 만에 재회하는 가족들을 말하고 분단되었던 도시들이 다시 연결되는 모습을 그리며 오랫동안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일을 스스로의 눈으로 목격할 새 세대의 등장을 예고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그 어떤 것도 고통 없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희생이 따를 것이며 상실이 있을 것이고 혼란과 불확실성의 순간들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메시지는 단호합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신디는 하나님께서 이 순간을 심판이 아닌 운명의 성취로 살게 하시려고 한국을 택하셨다고 믿습니다. 북한은 무너지고 남한은 일어나며 함께 세상을 향한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새로운 국가를 이룰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그녀의 말은 더욱 강렬해집니다. 그녀는 통일이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수십 년 전부터 예정된 영적인 목적의 성취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국은 분단의 상징에서 회복의 상징으로 바뀔 것입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전 세계가 하나의 지점에서 만나는 네 가지 움직임의 충격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중국의 분열, 미국의 새로운 리더십의 등장, 한국에 내리는 흰비의 징조, 북한의 내부 붕괴는 각각 독립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그녀에게 있어 이것들은 우리 시대 최대의 예언적 전환을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이 네 가지 힘이 충돌할 때 역사는 되돌릴 수 없는 새로운 주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녀는 이 만남을 피할 수 없는 정렬이라고 묘사합니다. 각각의 요소가 서로를 밀어내며 움직이는 것입니다. 중국의 붕괴는 북한을 약화시키고 한국의 각성은 불처럼 퍼지며 미국은 남겨진 공백을 메우기 위해 나아가고 전 세계는 새로운 질서를 마주하게 됩니다. 신디는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오래전에 쓰여진 시나리오가 이제 모두의 눈앞에서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은 단지 무대가 아니라 중심이 됩니다. 신디는 한반도의 진정한 운명이 영원한 분단이 아니라 세계가 본보기를 찾는 시대에 리더십의 자리를 맡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녀는 2025년부터 한국이 저항, 기술, 문화, 그리고 영성의 본보기로 여겨질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단지 경제적 성과 때문만이 아니라
역사상 가장 격렬한 위기를 통과하고 변화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능력 때문입니다. 그녀는 머지않은 미래에 한국이 전통적인 강대국들조차 능가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때 지역의 지배적인 힘으로 여겨졌던 일본조차 앞지를 것입니다. 한국은 서방 국가들의 관심을 끌고 발전과 혁신의 모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전에 가장 큰 힘을 주는 것은 단지 물질적 성장만이 아닙니다. 신디는 한국의 마음, 즉 중심이 이 새로운 시대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되찾은 정체성, 자신들의 역할을 자각한 통합된 국민 문화와 전통, 정치적 블록을 잇는 다리로서 일어나는 국가가 될 것입니다. 신디에게 이 순간은 단순한 자부심의 시간이 아니라 책임의 시간입니다. 그녀는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따른다고 말합니다. 한국이 이 부름에 응답한다면 다른 나라들을 위한 등불로 여겨질 것입니다. 그러나 도전 앞에서 물러선다면 역사를 새길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를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녀는 준비의 필요성을 그토록 강조합니다.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준비뿐만 아니라 그 무엇보다도 공동체적, 영적, 사회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 결론은 단순한 경고로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디는 과거의 위기를 예언했을 때와 같은 강한 어조로 말합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시간이 허비되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이 담겨 있습니다. 그녀는 2025년이 단순한 또 하나의 해가 아니라고 반복합니다. 그것은 한국이 리더가 될 준비가 되었는지를 아니면 여전히 분단의 그림자에 머무를지를 드러내는 해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말이 울려 퍼지는 동안 세계는 하나하나 징조들이 현실이 되어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는 흔들리고 군사적 긴장은 고조되며 서울의 정치적 분위기는 더욱 불안정해지고 북한은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취약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모든 뉴스는 신디 제이콥스의 계시가 단순한 연설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현실의 묘사라는 인식을 강화합니다. 메시지의 결론에서 신디는 단지 예언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녀는 이 말을 듣는 모든 이들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관찰자로 남을지 아니면 이 순간의 참여자가 될지를 결정하라고 촉구합니다. 그녀는 한국의 미래는 지도자들만이 쓰는 것이 아니라 징조를 인식하고 행동하기로 결단한 국민들에 의해서도 쓰여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어조 속에서 그녀의 마지막 말이 더욱 강하게 울려 퍼집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한국이 준비되어 있다고 확신합니다. 한국 국민은 이미 가장 큰 역경 속에서도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세계에 증명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화의 네 기둥이 교차하는 이 순간에 이 나라는 다시 한번 새로운 시대의 중심이 될 준비가 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미래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가지 힘은 이미 움직이고 있으며 시간은 정해졌고 한국은 이미 가장 중대한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신디는 그녀의 계시를 마치며 운명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상기시킵니다. 운명은 인식되고 받아들여지고 함께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한반도를 주목할 때 모든 결정이 중요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메시지는 마무리됩니다. 한국은 더 이상 분단으로만 기억되지 않을 것입니다. 회복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단지 갈등의 역사로 남지 않을 것입니다. 리더십의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2025년은 이 전환이 시작되는 해가 될 것이며 이 계시를 들은 모든 사람은 그 앞에서 어떤 자세를 취할지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돌아보고 말하고 나누고 참여해야 할 시간입니다. 신디 제이콥스가 선언했듯이 미래는 단지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는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미 이 새로운 시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어떤 예언들은 오래되어도 사라지지 않고 단지 이루어질 적절한 때를 기다린다고 한다. 잠자는 예언자로 알려진 에드가 케이시는 인류의 미래에 대한 수백 가지의 메시지를 남겼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거의 감춰진 하나의 예언이 있다. 바로 한국과 하늘에서 올 신회에 대한 것이다. 케이시는 가장 수수께끼 같은 비전 중 하나에서 온 한국인이 하늘을 올려다보는 순간을 묘사했다. 마치 하늘 그 자체가 지구가 잊어버린 무언가에 대답하는 듯이 그는 그날이 새로운 순환의 시작을 알릴 것이며 동양이 깨어나 세상의 운명을 바꾸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트랜스 상태에 있을 때 목소리가 변했다. 목격자들은 케이시의 목소리가 낮고 거의 비물질적인 음색으로 바뀌었다고 증언했으며
그의 말은 마치 시간 밖의 어떤 장소에서 오는 듯 했다고 한다. 그는 하늘이 동쪽의 작은 반도 위에서 열릴 것이라고 말했고, 그것이 일어날 때 세상은 신앙의 진정한 힘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했다. 많은 이들에게 그것은 단지 또 하나의 신비한 예언일 뿐이었다. 그러나 최근의 사건들, 세계적인 정치 불안, 그리고 세상을 양분하는 지도자들의 부상으로 인해 그의 말은 다시 강하게 울려 퍼지고 있다. 어떤 이들은 그가 본 것이 지금 우리의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다고 말한다. 케이시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봤기 때문에 말했다. 그리고 그가 본 것은 실제로 이루어졌다. 역사가 기록하기 수십 년 전, 그는 1929년 주식시장 붕괴,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 나치즘의 부상, 그리고 세계 지도자들의 죽음까지 예언했다. 현대 의학의 발전을 아무도 상상하지 못하던 시절, 케이시는 훗날 발견될 치료법들을 묘사했다. 그는 기후변화, 잠든 화산의 폭발, 그리고 지구 자기축의 변화에 대해서도 말했다.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모두 사실로 드러났다. 그 수많은 비전들 가운데 케이시는 다른 메시지를 남겼다. 파괴가 아닌 신앙의 부활에 대한 예언이었다. 그는 인류의 미래가 더 이상 서구 열강에 달려있지 않으며 새로운 영적 중심이 동양에서 떠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한국을 그 각성의 중심으로 지목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서양의 힘이 약해질 때 동양의 영기 일어날 것이다. 오늘날 이 말은 다시금 불안과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 미국 내 정치적 분열은 심화되고 신앙은 약해지며 양극화된 지도자들이 오래된 갈등을 다시 불태운다. 케이시는 모든 나라의 자만심이 시험받고 세상이 완전히 재정이 되는 세계적 정화의 시기를 예언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미국이 방향을 잃을 때 하나님의 시선은 동쪽으로 향할 것이며 한국은 하늘이 다시금 땅에 닿는 그 지점이 될 것이다. 그의 리딩은 전환의 시대를 묘사한다. 정치적, 영적, 도덕적 균형이 무너지는 시기였다. 그는 인류가 두려움과 믿음, 오만과 겸손 사이에서 나뉘는 것을 보았다. 미래는 무기나 경제가 아닌 의식에 의해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순환을 시작할 민족은 가장 많이 고통받고 가장 많이 기도한 민족일 것이라 했다. 그래서 그는 한국을 고통으로 정화된 땅이라 불렀다. 가장 놀라운 점은 케이시가 자신의 말이 실현되는 것을 생전에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언한 서구의 위기, 동양의 부상, 논란 많은 지도자들의 귀환, 그리고 아시아 영성의 부활은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그의 비전은 마치 지금 이 순간 모든 이들 앞에서 하나씩 펼쳐지고 있는 듯하다. 세상이 권력과 정치, 경제를 두고 논쟁을 벌이는 동안 케이시는 어떤 나라도 통제할 수 없는 것, 즉 영적 운명에 대해 말했다. 그는 하늘의 신호가 비유가 아닌 실제로 보이고 피할 수 없는 사건이 될 것이라 했다. 전 세계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만들 인간을 넘어선 존재가 다시 활동을 시작했음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빛이 나타날 때 그는 말했다. 한국의 심장이 온 인류를 대신해 뛰기 시작할 것이라고. 전쟁과 분단, 고통을 견뎌낸 나라가 새로운 부름을 가장 먼저 인식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케이시에 따르면 이 순간이 바로 인류의 영적 전환의 시작을 의미한다. 현대의 어떤 위기도 오기 전 수십 년 전에 에드가 케이시는 세상이 전환의 사이클에 들어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강대국들이 약해지고 진실이 왜곡되며 구세주처럼 여겨졌던 지도자들이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고 했다. 그는 혼돈 속에서 인류가 해답을 찾으려 애쓰는 시기를 묘사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시기가 이미 도래했다고 믿는다. 정치적 분열, 조용한 전쟁들, 집단 신앙의 상실, 이 모든 것은 케이시가 잠든 상태에서 그린 시나리오와 정확히 일치한다. 그의 리딩 중 하나에서 케이시는 세계 권력이 큰 전환점을 맞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 변화의 첫 무대는 아메리카였다. 그는 스캔들, 도덕적 위기, 내부의 이념 전쟁이 그 나라가 대표하던 모든 것을 의심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 예언 속에서 그는 논란 많은 한 지도자의 귀환을 언급했다. 세상을 양분하고 권력의 이면을 드러낼 인물, 도널드 트럼프가 다시 정치의 중심에 서자 많은 연구자들은 케이시의 예언을 떠올리며 그 순환이 시작되었음을 주장했다. 예언자는 말했다. 서구의 혼란은 인간의 나약함을 비추는 거울이 될 것이다. 그에게 있어 미국 제국은 외부의 적이 아닌 스스로의 영적 결핍으로 인해 흔들릴 것이었다.
오만, 자만, 신앙으로부터의 이탈이 그 기초에 깊은 균열을 낼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 붕괴는 끝이 아니라 신호였다. 세계가 방향을 잃고 동쪽을 바라보게 되는 순간, 그리고 그 복원의 시작점으로 케이시는 한국을 지목했다. 그는 사건들을 하나의 시계처럼 보았다. 서구가 혼돈에 빠질 때 동방은 이례적인 힘으로 깨어날 것이라고 했다. 그 각성의 한가운데서 한국은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군사 강국이 아니라 영적 등불로서 그는 말했다. 진리는 잊힌 자리에서 다시 빛날 것이다. 케이시에게 있어 흔들림 없는 한국인의 신앙은 서구의 도덕적 붕괴가 닥쳤을 때 세계가 필요로 하는 치유의 도구였다. 강대국들이 갈등을 벌이고 인류가 두려움에 둘러싸인 지금 그의 말은 새로운 의미를 가진다. 케이시는 보이지 않는 전쟁에 대해 말했는데 그것은 무기가 아닌 생각으로 이루어진 전쟁이었다. 빛과 영적 어둠의 충돌, 인류의 미래는 지배가 아닌 의식에 달려있다고 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그는 예상치 못한 주역으로 한국을 보았다. 인류가 신앙을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내고 이해하도록 이끄는 이행의 중심, 예언자는 종교에 대해 말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영적 에너지, 보편적 가치, 그리고 고통 속에서 피어나는 순수성에 대해 말했다. 그는 한국이 선택받은 이유는 수세기에 걸친 고난을 견뎌내면서도 신앙과 기도, 희망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믿었다. 그가 말하길 그 축적된 힘이 곧 드러날 것이며 그 순간 한국인의 신앙은 조용하지만 되돌릴 수 없는 부활처럼 세상에 퍼져나갈 것이라고 했다. 케이시에게 세상은 종말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재정의를 향해 가고 있었다. 그는 전 세계적인 사건의 연쇄를 보았다. 정부, 경제, 신념을 흔드는 거대한 격동. 그러나 이 불안정함은 영성에서 멀어진 국가들의 지배를 끊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다. 혼돈 이후에는 질서가 오지만 그것은 정치적 질서가 아니라 신성한 질서였다. 그리고 그 질서 속에서 한국은 균형의 첫 번째 신호가 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예언자는 단언했다. 서구가 더 이상 해답을 갖지 못할 때 인류의 눈은 동쪽을 향하게 될 것이다. 수십 년간 연구자들에 의해 반복되어 온 이 문장은 이제는 현실의 경고처럼 들린다. 세상이 조각나는 지금, 케이시의 말은 최근의 사건들과 점점 더 일치하고 있다. 그는 지구가 분열될 것이라 보았지만 파멸은 아니었다. 각성은 고통에서 오며 그 집단적인 고통이 인류를 새로운 시작을 위해 준비시킬 것이라 했다. 케이시는 모든 나라가 각자의 영적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다. 그리고 한국의 사명은 과학, 신앙, 의식을 하나의 새로운 문명 형태로 통합하는 것이었다. 그의 시대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이 말은 오늘날 현실이 되었다. 한국은 기술, 규율, 문화적 영향력의 상징이 되었고 그의 예언을 연구하는 이들에게 이것은 우연이 아닌 약 100년 전에 예고된 과정의 실현이다. 케이시는 말했다. 신은 언제나 고통이 희망을 무너뜨리지 않은 장소를 선택하신다. 그는 한국인의 마음이 역경 속에서 다듬어졌으며 그 집단적인 고통이 그들이 영적으로 준비되었다는 신호라고 믿었다. 그의 말은 조용한 에너지를 묘사했다. 수세기 동안 축적된 그것은 언젠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방출될 것이라고 했다. 전쟁이 아닌 도덕적 힘, 지구의 영적 균형을 회복할 수 있는 힘. 케이시에 따르면 한국은 진정한 신앙의 부활을 처음으로 경험하게 될 영토였다. 그는 말했다. 강대국들이 야망 속에서 스스로를 소모할 때 신은 겸손한 민족을 선택하여 새로운 시대를 이끌게 할 것이라고. 그 시대는 서구가 도덕적으로 붕괴될 때 시작될 것이며 그 순간 한국이 일어설 것이라고 했다. 정복이 아니라 모범으로 그는 미래를 인간 본질로의 회귀라고 보았다. 한국은 그 변화의 거울이자 영성과 진보를 결합하는 첫 번째 나라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의 가장 인상적인 리딩 중 하나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 민족의 신앙은 세상이 어둠에 잠겨도 꺼지지 않는 빛이 될 것이다. 그에게 있어 한국인의 꾸준한 신앙, 매일의 기도, 생명에 대한 존중, 그것이 바로 집단적 기적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믿었다. 케이시는 어떤 나라도 우연히 선택받는 일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의 비전 속에서 한국은 고통을 통해 준비되어 왔다. 전쟁, 침략, 분단, 기근, 고립, 이 모든 것이 영혼을 정화시키는 과정이었고 그 과정을 통해 한국은 새로운 신성한 사명을 감당할 만큼 강한 정신을 갖게 되었다. 고통은 영혼을 다듬는다. 그는 말했다. 그리고 고통 이후에도 믿음이 남아있다면 추락 후에도 힘은 다시 솟아난다.
케이시에게 한국의 사명은 단지 영적인 것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한국을 세계 균형의 도구로 보았다. 그 나라에서 과학과 신앙이 적대가 아닌 협력의 관계로 작동하는 새로운 사회 모델이 등장할 것이라 했다. 그는 이 결합을 지구의 치유라 불렀다. 예언자는 인류가 진리로부터 멀어진 이유는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을 분리시켰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서구의 실수는 지식만으로 충분하다고 믿은 것이고 동양의 실수는 신앙을 전통 속에 가둔 것이었다. 한국은 이 두 극단을 잇는 연결점의 회복자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 했다. 영과 이성이 함께 걷게 될 때 인간은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 이 말들은 오늘날 더욱 강한 울림을 준다. 한때 폐허 속에 있던 나라, 한국은 이제 기술, 문화, 영성의 강국으로 우뚝 섰다. 케이시는 이 성장을 예견했지만 그 성장에는 더 큰 목적이 있다고 경고했다. 신앙 없는 진보는 공허하다. 그는 말했다. 행동 없는 믿음은 메마르다. 한국은 이 둘을 어떻게 하나로 만드는지를 세상에 보여줄 것이다. 에드가 케이시의 가장 충격적인 비전 중 하나에서 그는 동방에 대한 예언의 중심이라 여겨지는 사건을 묘사했다. 그는 하늘에서 시작되는 어떤 현상에 대해 말했다. 강렬하고 무시할 수 없는 빛, 그것이 나타날 때 인간의 심장은 신성 앞에서 떨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한국이 전 세계에서 이 신호를 가장 먼저 목격할 장소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현상을 위로부터의 불이라 불렀으나 그것은 재앙이 아닌 각성이 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케이시는 불이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것은 인류 정화의 시작이며 환상이 진실 앞에서 사라지는 순간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 섬광이 한국 하늘을 가로지를 때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무언가가 영원히 변했음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믿음은 더 이상 믿음이 아니라 존재가 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그 순간부터 전 세계가 같은 영적 충격을 느끼게 될 것이다. 두려움은 경외심으로 바뀌고 경외심은 숭고함으로 이어질 것이다. 학자들의 기록에 따르면 케이시는 이 비전을 말할 때 마치 그것을 다시 겪는 듯한 고통 속에서 말하곤 했다고 한다. 그는 빛이 11월에 올 것이라고 했는데 이 시기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가까워지는 달이다. 그 현상은 하늘이 열리는 것처럼 강력하여 인류는 보이지 않는 것을 직면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것은 인간이 결코 혼자가 아니었음을 깨닫는 순간이 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케이시에 따르면 이 신호는 자연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랜 불신에 대한 신의 응답이며 한국에서 발생하는 이유는 그곳이 그 힘을 감당할 영적 준비가 된 유일한 민족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그 섬광이 대전환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만에 지배당한 옛 세상과 믿음으로 인도되는 새로운 세상의 분기점이 될 것이다. 이 사건 이후 케이시는 인간 정신에 즉각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보았다. 권력은 더 이상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교만으로 통치하던 자들은 무너지고 마음으로 섬기던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의 말은 전례 없는 정치적 변화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는 하늘의 신호 이후 한국 내부에 균열이 생길 것이며 그것은 폭동이 아니라 계시로 인해 일어날 것이라고 예견했다. 숨겨진 진실이 드러나고 손댈 수 없을 것 같던 지도자들이 하루아침에 영향력을 잃게 될 것이다. 예언자는 정의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회복될 것이다 고 말했다. 그의 리딩에서 그는 한국에서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하는 모습을 묘사했다. 권력을 탐하지 않고 섬기기 위해 태어난 믿음의 사람이다. 케이시의 말에 따르면 그는 회의론자들 사이에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였다. 민중은 그를 힘이 아니라 희망으로 인해 따르게 될 것이다. 예언자에 따르면 이 새로운 지도자는 하늘의 불 이후에 나타날 것이다. 그는 정치 가문도 경제 엘리트도 아닌 평범한 사람이다. 경험과 겸손으로 단련된 사람이다. 그 선택받은 자는 영광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다. 영광이 그를 찾을 것이라고 케이시는 말했다. 그는 이 인물을 40대에서 50대 사이의 사람으로 묘사했다. 군인 출신이지만 평화로운 영혼을 지닌 사람, 단호한 눈빛과 분명한 목적을 가진 영적 원칙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다. 케이시에 따르면 이 인물은 새로운 시대의 열쇠가 될 존재였다. 그는 단지 한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한 민족을 깨울 것이라고 예언자는 말했다. 그는 한국이 그의 지도 아래에서 다른 나라들의 갱신 모델이 될 것이라고 믿었다. 그 변화는 단순한 정치적 변화가 아니라 영적인 변화일 것이다. 잊혀졌던 가치들이 다시 찬양받게 되고 믿음은 성전이 아닌 거리로 나가게 될 것이다.
이전에 이념으로 나뉘었던 국민은 이제 하나의 확신 아래 모이게 될 것이다. 더 큰 무언가가 시작되었다는 것. 케이시는 이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항과 불신, 반대를 언급했다. 그러나 그는 또한 이 새로운 지도력의 힘이 정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서 나올 것이라고 했다. 거짓을 말한 자들은 침묵하고 배신한 자들은 사라지며 충실한 자들은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예언자는 한국이 세계 앞에서 다시 태어나는 모습을 보았다. 하늘의 불과 옛 권력의 붕괴 이후 그 나라는 회복된 정의와 신앙의 상징이 될 것이다. 그는 이 변화가 너무나도 분명해서 주변 국가들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불가능한 일이 지구의 눈앞에서 현실이 될 것이다. 섬광의 비전 이후 에드가 케이시는 조용히 시작되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퍼지는 변화를 묘사했다. 그는 하늘의 불이 단지 하늘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 영적 충격은 국경을 넘어 한반도의 남과 북을 모두 강타하게 될 것이다. 형제 사이의 벽은 바람 앞에 먼지처럼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자는 말했다. 그에게 이 사건은 세상이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어떤 것의 반가소였다. 바로 한반도의 통일이다. 케이시는 신호 이후에 두 민족이 자신들이 단지 환상에 의해 갈라졌음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병사들이 눈물을 흘리고 지도자들이 머뭇거리며 군중들이 두려움 없이 국경을 넘는 모습을 보았다. 과거의 갈등의 땅이었던 곳이 이제는 화해의 땅이 될 것이다. 그들을 갈라놓았던 고통은 이제 그들을 하나로 만들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이 전환은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다. 하늘에서 오는 믿음이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것이며 그것이 일어나는 순간 어떤 이념도 그 앞에 설 수 없을 것이다. 예언자에 따르면 이 과정은 세상을 놀라게 할 속도로 일어날 것이다. 그는 북쪽이 문을 열고 민족이 하나 되어 온 세상이 숨죽이며 바라볼 축제를 벌이는 모습을 보았다. 첫 번째 단계는 자만의 항복이고 두 번째는 자비의 각성이었다. 케이시에게 있어 통일된 한국은 인간 구원의 최종 상징이 될 것이다. 수세기의 전쟁을 살아있는 신앙으로 바꾼 나라. 그러나 이 화해 이후에 일어날 일은 더욱 놀라운 것이었다. 예언자는 영적 기적 다음에 물질적 기적이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된 한국은 새로운 세계적 도약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고통의 땅에서 지구의 미래를 떠받칠 힘이 솟아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그의 리딩에서는 한국에서 태어날 발명과 기술들이 인류의 삶의 방식을 바꾸게 될 것이라 묘사되어 있다. 그는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청정 에너지, 지속 가능한 산업, 그리고 수명을 연장시킬 의료기술에 대해 말했다. 이 모든 것은 그의 비전에 따르면 영적 지혜에서 비롯되며 과학자, 엔지니어, 지도자들에게 영감을 줄 것이다. 믿음이 지식을 가져오고 지식이 믿음을 지탱할 것이라고 케이시는 말했다. 그에게 있어 한국의 발전은 너무나도 급격하여 전 세계가 그 나라 안에서 신의 직접적인 개입을 보게 될 것이다. 예언자는 영성과 과학의 결합이 새로운 시대의 표식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발명은 도덕적 가치에 의해 인도되고 기술은 지배가 아닌 치유를 위한 도구로 사용될 것이다. 케이시에 따르면 한국은 번영과 윤리가 공존할 수 있음을 세상에 보여줄 것이다. 그는 밝게 빛나는 도시들, 지속 가능한 산업, 그리고 목적의식을 갖고 일하는 국민들을 묘사했다. 지성은 믿음에 의해 움직일 것이며 그 믿음은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결과들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가장 구체적인 비전 중 하나로 케이시는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 창출을 언급했다. 석유나 기존의 에너지원에 의존하지 않는 무언가였다. 많은 사람들은 그가 현대의 핵융합 태양에너지 또는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혁신들을 말한 것이라 믿고 있다. 그는 이 발견이 한국을 세계적인 기준으로 만들고 그 나라를 지구의 새로운 경제 중심지로 만들 것이라 예언했다. 기도에 무릎 꿇은 자들이 금을 줬던 자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그는 예언했다. 기술혁명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예언자에 따르면 시간이 지나면 한국은 새로운 세계 경제를 이끌게 될 것이다. 그것은 착취가 아닌 균형에 기초한 경제였다. 노동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닌 영혼의 표현이 될 것이다. 이 새로운 번영의 시대는 행운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정화의 직접적인 결과로 이루어질 것이다. 케이시에 따르면 물질적 성공은 내면의 조화가 외적으로 드러난 결과였다. 케이시는 세계의 반응도 묘사했다. 과거의 강대국들은 한때 잊혀졌던 나라가 부상하는 모습을 믿지 못한 채 지켜보게 될 것이다. 그는 정부, 경제학자, 과학자들이 한국을 찾아 그 성장의 비결을 이해하려 할 것이라 말했다.
하지만 그 비결은 기계나 정책에 있지 않다고 했다. 그것은 바로 믿음에 있었다. 영이 생각을 다스릴 때 불가능한 일이 일상이 된다고 예언자는 말했다. 그는 이 한국의 기적을 인간의 오만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응답으로 보았다. 자신들이 영원할 것이라 믿었던 나라들은 오직 나를 믿었던 나라들에게서 배울 것이라고 그는 한 리딩에서 선언했다. K씨에게 있어 한국의 성공은 영적 권능이 어떤 제국보다 강력하다는 살아있는 증거가 될 것이다. 예언자에 따르면 전 세계가 이 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한국은 인간이 자신을 숭배하길 멈추고 창조주의 음성에 다시 귀를 기울일 때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이 시점부터 역사는 그 이전과 그 이후로 나뉘게 될 것이며 하늘에서 시작된 빛은 이제 모든 곳에서 빛나게 될 것이다. K씨의 예언은 통일이나 기술 발전에서 끝나지 않는다. 예언은 계속되며 다음 단계는 가장 신비로운 것이다. 예언자는 한국의 부흥 이후 그보다 더 거대한 무언가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것은 전 인류를 포함하는 일이었다. 에드가 K씨는 통일의 기적과 새로운 한국의 도약 이후 전 세계가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변화를 체험하게 될 것이라 말했다. 연기 가시화될 때 지구는 치유될 것이라고 그는 단언했다. 그의 마지막 리딩들에서는 지구가 새로운 순환을 향해 깨어나는 모습이 보였고 그는 이 시기를 회복의 시대라고 불렀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이 자리하게 될 것이다. 예언자는 2027년을 하나의 전환점으로 보았다. 그는 이 시기에 믿음이 단순한 신념을 넘어 실제 체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군중들이 기도하고 병원에서 설명할 수 없는 치유가 일어나며 이전에는 신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신의 존재를 실제로 느끼게 되는 장면들을 보았다. 믿음은 다시 증거가 될 것이라고 K씨는 말했다. 그의 예언에 따르면 한국은 이 전 세계적 부흥의 중심이 될 것이며 영성이 단지 개인의 마음만이 아니라 전체 국가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세계에 보여주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 깨어남은 종교에 국한되지 않는다. K씨는 한국의 예술가, 과학자, 사상가들이 그가 신성한 지성이라 부른 무언가에 의해 영감을 받는 모습을 보았다. 문화는 다시 피어나고 예술은 목적을 되찾으며 과학은 이익이 아니라 생명을 위해 봉사하게 될 것이다. 예언자는 창조의 영이 다시 인간의 손을 통해 역사하게 될 것이라 말했다. 인간은 처음처럼 신성과의 교감 속에서 다시 창조하게 될 것이다. 그는 이 부흥이 한국에만 머무르지 않고 전 세계로 확산될 것이라 보았다. 한국의 영적 영향력은 모든 대륙에 영향을 미쳐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변화시킬 것이다. 사람들은 명예보다 의미를, 허영보다 단순함을 추구하게 될 것이다. 믿음은 더 이상 제도나 형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힘이 될 것이다. 세상은 힘이 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움직이는 영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고 K씨는 말했다. 하지만 예언자는 자만에 대한 경고도 남겼다. 그는 한국이 축복을 받을 것이지만 진정한 시험은 영광 이후에 온다고 말했다. 믿음을 교만이 대신하면 모든 것은 다시 무너질 것이다. K씨에 따르면 겸손이야말로 축복을 지키는 열쇠였다. 한국은 지배하기 위해 선택된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선택되었음을 기억해야 했다. 목적은 권력이 아니라 모범이었다. 겸손한 자들이 세상을 지탱하고 교만한 자들은 스스로를 소모시킬 것이다고 그는 기록했다. 예언자는 이것이 인류가 완전한 조화를 이루기 전에 마지막 주기라고 믿었다. 그는 이 시기를 선택의 시간이라 불렀다. 이 시기에는 각자가 어느 편에 설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두려움이냐, 믿음이냐, 허영이냐, 진실이냐. 심판은 하늘에서 오지 않는다. 인간 자신의 행동에서 온다. K씨는 한국이 이 과정에서 길을 잃은 이들을 위한 등대가 될 것이라고 보았다. 혼란 속에 있는 이들에게 길을 보여주는 빛이 될 것이라고. K씨는 그의 리딩을 한 문장으로 마무리하곤 했다. 당시에는 거의 이해되지 않았던 말이었다. 새로운 세계는 침묵 속에서 기도하는 나라에서 태어날 것이다. 수십 년 후 연구자들이 그의 말을 역사와 비교해 보았을 때 그 묘사가 한국에 완벽히 들어맞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작지만 꺾이지 않는 믿음을 지닌 나라, 희망으로 버티는 법을 배운 민족. 오늘날 지구가 불확실성과 위기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이때 K씨의 말은 그 어느 때보다 현실감 있게 들린다. 그는 파괴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그는 선택에 대해 말했다. 그가 예언한 것은 종말이 아닌 다시 시작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의 예언에 따르면 이 새로운 시작은
세상이 가장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시작될 것이다. 오늘날 한국을 바라볼 때 예언자가 묘사한 그 발전과 절제, 영적 힘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된다. 그렇기에 묻지 않을 수 없다. 그가 본 미래는 이미 진행 중인 것은 아닐까? 한 민족의 조용한 믿음이 지구의 운명을 바꾸려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K씨가 옳았다면 그가 본 섬광은 종말을 알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류의 최종적인 각성을 알리는 신호일 것이다. 이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 여러분은 에드가 K씨가 예언한 그 새로운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믿습니까? 세상이 전례 없는 영적 변화의 문턱에 서 있다고 느낍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희망이 있다는 말을 들어야 할 사람들에게 전해주세요. 어쩌면 K씨가 본 그 시간은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것일지도 모르니까요.